이 부분이 제가 좀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겨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먼저 최근 챔스 리그 페이즈 6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1대2 역전승을 거뒀죠. 그것도 베르나베우에서. 이번 승리로 승점 13점으로 리그 페이지 4위로 올라가면서 16강 직행에 유리한 위치에 왔습니다. 이제 보대 원정 갈라타사라이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22-23 트래블 시즌 이후로 레알에게 승리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승리를 했다. 경기 내용도 꽤 괜찮았어요. 레알 수비진의 줄부상과 은바페의 결장으로 라인업이 비교적 부실해 보여서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생각했는데 역시 레알은 레알이다. 경기 초반부터 확실히 속도에서 밀리면서 유독 맨시티에 강한 호드리구에게 실점을 하면서 호드리구의 시즌 첫 골을 저희가 선사를 했죠. 하지만 레알의 흐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곧바로 오라일리의 동점골, 혼란의 PK골이 터지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후반전은 오히려 시티가 주도하는 흐름이었고요. 70분경에 1점 차로 리드하는 상황에서 혼란, 포든, 쉐르키를 과감하게 빼고 마르무시, 사비뉴, 레인더르스를 투입하면서 이거 1점 차 리드 상황인데 이게 맞나? 솔직히 불안했지만 생각보다 기대를 안 했던 사비뉴가 의외의 활약을 해주면서 공격에 활력을 불어 넣어줬고 88분에는 도쿠를 빼고 아케를 투입하면서 결국은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강팀을 상대로 펩 감독님의 경기 운영 방식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왜 여러 팀들이 펩이 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감독님, 우리 오래 봐요. 그래서 이번 경기 눈에 띄는 부분은 필드골이 아닌 코너킥과 PK, 세트피스로 두 골이 나왔다는 점인데, 요즘 세트피스 골이 지난 리즈전 이후로 늘어나고 있고 홀란도 시즌 첫 PK를 성공하면서 아구에로의 챔스 기록 64경기 36골의 기록을 단 35경기 만에 4골 차로 좁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구에로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따라와서 약간 민망. 이렇게 어려운 경기일수록 세트피스 득점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레알 원정에서 먼저 실점했음에도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맨시티의 긍정적인 부분 5가지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뽑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혼란의 의존도가 줄어든 공격 구조. 혼란에게만 득점을 의존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점차 혼란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고 서로 스위칭을 반복하면서 다른 선수들도 기회를 만드는 모습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가져가고 있다. 두 번째는 공격진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지난 시즌 부진했던 포든과 기복이 좀 있었던 도쿠의 부활과 덕배와 균도안을 대신해서 들어온 레인더러스와 쉐르키가 점차 성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베실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거기다가 혼란의 득점력까지 더해져서 공격진의 매서움이 생겼다. PL 득점 순위를 보면 혼란이 15골로 1위에 있고 포든이 6골로 어느덧 공동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도움 순위에도 쉐르키가 5개의 도움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도쿠가 4개의 도움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보면 현재 프리미어리그 빅찬스 창출 순위를 보면 1위가 도쿠, 2위가 쉐르키, 6위 오라일리, 9위 혼란,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요즘 맨시티의 공격 라인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얼마나 매서워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로드리의 장기적 대체자 니코 곤잘레스입니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의 공통점은 로드리가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부상과 적응 문제로 아쉬웠던 니코 곤잘레스를 로드리의 장기적 대체자격으로 성장을 시켰고, 로드리에 비하면 아직은 부족한 모습이긴 하지만 라마시아 출신답게 볼을 잘 다루고 좋은 피지컬 그리고 축구 지능으로 1인분 혹은 그 이상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로드리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고, 지금 맨시티가 현재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인 건 그 자리에 이제 현재 백업이 사사 칼빈 필립스밖에 없다는 게 함정이긴 합니다. 로드리, 코바치치 얼른 돌아와. 네 번째는 풀백들의 성장세입니다. 이번 시즌에 또 하나의 걱정은 풀백이었는데, 좌측은 아이트누리를 영입했지만 부상으로 기대했던 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지난 시즌 좌측 풀백으로 재미를 봤던 오라일리가 국대까지 승선할 만큼의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측은 워커가 떠나고 특별한 이제 대체자가 없이 시즌을 시작하면서 가끔 대형 실수를 저지르는 누네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후사노프, 피지컬적으로 딸리는 리코 루이스로 이게 맞나 싶었지만, 누네스가 수비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좀 성숙한 모습으로 발
발전하고 있고 후선호프도 점점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그리고 리코 루이스는 이제 풀백보다는 중미 쪽의 롤을 더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풀백을 굳이 영입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풀백의 자리에 걱정이 어느 정도 사라진 상황이다. 근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방의 중요성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어시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트래블의 주역 발밑 좋은 에데르송이 떠나고 발밑보다 선방이 좋은 돈나룸마가 오면서 펩 축구에 안 맞을 거라고 이제 저 또한 걱정을 했지만 그냥 그 예상을 뒤엎어버리면서 맨시티의 골문을 너무나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솔직히 돈나룸마가 아니었으면 실점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음 서브 키퍼는 우리 취업 사기를 당한 트래포드라는 거. 든든한 키퍼 라인이다. 이 부분이 제가 좀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핵심 부분인데 크게 느껴지는 점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압도에 집착하지 않는 실리적인 축구. 지난 시즌 맨시티는 상대를 압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기가 꼬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시즌은 그 압도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이에요. 상대에 따라 필요하면 내려서 버티기도 하고 뭐 대표적으로 아스날전처럼 실리를 택하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지배하려는 것을 추구하는 팀이긴 하지만 될 때는 몰아붙이고 안 될 때는 집착하지 않고 침착하게 좀 더 단순하고 다이렉트한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겨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축구를 하기에 한두 경기 결과가 꼬여도 팀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흐름을 되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극복해내는 능력. 물론 이번 시즌 내내 좋은 경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기복도 있었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부분도 있었고 연패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3분의 1을 지나면서 느낀 건 그 연패의 흐름을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끊어낸다는 점이에요. 질 수 있죠. 어떻게 매번 이기겠습니까? 중요한 건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그 능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맨시티는 그거를 잘 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은 단기 폼이 아니라 시즌을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한 변화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정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레알전을 끝으로 챔스에서는 어느 정도 한숨 돌렸습니다. 이제 다시 리그 싸움인데 최근에 1위 아스날과 승점을 2점 차로 좁혔고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을 앞두고 있는데 은근 크펠에게 발목을 잡혔던 적이 있어서 역시나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가장 걱정되는 건 선수들의 체력 문제입니다. 이제 박싱데이 기간으로 일정이 너무 빡빡한 가운데 최근 몇 경기에서 거의 같은 라인업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고 뎁스가 얇은 편까지는 아니지만 주전 자원들에 비해 서브 자원들의 활약이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일정이 비교적 순탄한 일정임에도 방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력적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운영을 할지가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일정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남은 12월 일정도 최대한 부상 없이 좋은 결과 잘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